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양회 시작 전에 봐야 되는 핵심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주말 사이에 양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선 뭐 뉴스에서도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뭐 얘기들이 좀 워낙 분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또 다시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제 우리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국 증시 어떠한 주요 일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꽤 많이 됩니다. 1, 2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오늘 3월 7일 월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3월 9일에 2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CPI 지수나 PPI 지수가 약간 조금 더 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치 자체는 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3월 10일에는 금융지표, 그러니까 뭐 M2 증가율이라든지 사회융자 총액 그리고 위안화 신규 대출 증가 추세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금융지표도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이번 주 주요한 경제지표. 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징동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빅테크 기업도 발표가 되고 CATL이나 GT 같은 2차 전지, 5G 대표 종목도 이제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양회 시작 전에 관전 포인트는 예상치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성장률은 한 5%대 정도로 보고 있다. 뭐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희망적으로 보는 데는 5.5%까지도 보고 있어서 그 밴드 자체는 5에서 5.5%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예상치를 말씀드렸고 재정 적자율도 한 3%대 정도 그리고 물가 목표치 3%대 정도 그 외에도 부양 정책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미리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주요 내용들이 쫙 발표가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받은 원문으로는 한 32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문서였는데 그중에 한 26페이지 정도가 지난 1년 그리고 5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를 나타내는 글이었고 최근 2023년에 대한 목표치 자체는 한 6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좀 분량이 짧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내용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간결하고 조금 그냥 큰 틀만 짚어주는 정도의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나왔던 주요 키워드를 한번 좀 같이 짚어볼게요. 자, 안정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안정적인 성장, 안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경제를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보호하겠다, 보장하겠다,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단어들도 꽤 많이 빈도수가 컸던 뭐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자립, 기술 자립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었다. 그래서 자립도 계속 강조가 되었고요. 소비 촉진 그리고 뭐 재정 정책을 촉진해서 더 많은 경기 부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주요하게 살펴봤을 때는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예상치를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 예상치와 지금 이제 발표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의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몽에서는 그리고 우리 언론이나 뭐 뉴스에서는 경제 성장률 5%로 제시를 한 게 중국 역사상 뭐 최저치를 내세웠고 뭐 기대치보다 너무 낮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뭐 밴드의 하단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좀 5%를 계속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이미 워낙 글로벌 G2, 미국 다음으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 리커창 총리가 매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7%, 8%, 10%씩 경제 성장률을 이뤄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너무 허풍이고 너무 무리한 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정적인 선에서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매년 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5% 정도 내외의 설정은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다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 적자율도 예상했던 대로 3% 정도를 설정을 했고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도 3.8조 위안 수준에서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발행됐던 수준보다 그리고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꽤나 많은 수준이에요. 예전에 대비하면은 또 꾸준히 이제 낙관적인 그리고 기존에 발행했던 양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가 목표치도 3% 그리고 소비 촉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최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디지털 경제 발전이라든지 민영 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민영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을 많이 시켜야 결국 고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뉴스에서도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나왔었고,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중국이 어떤 산업을 더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에 대표를 많이 선출을 했죠. 거기 안에 포함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많이 그 대표에 많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전기차나 반도체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기업 CEO 위주로 많이 들어갔다. 그럼 중국이 결국 앞으로 이끌어갈 산업은 무엇이냐? 이제 빅테크는 클 만큼 다 키워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집중해서 키워가려고 하는 산업은 결국에는 전기차, 반도체, IT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조금 더 중심을 가져갈 거다라는 게 좀 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샤오미의 레이쥔이라는 CEO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에서 약간의 그 CEO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패션을 가져가느냐 또는 이런 뭐 애국주의 같은 뭐 리닝 운동화 좋아요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 SNS에 올려가지고 약간 홍보해주기도 하고 자기의 좀 어쨌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어필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이번에 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러분 그리고 샤오미가 전기차도 하려는 거 알고 계시죠? 어쨌든 샤오미도 이제 전기차 기업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발전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데이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자동차 강국 건설을 위해서 자동차 문화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 자동차 문화가 무엇일까라고 좀 찾아봤더니 이 레이진이 얘기한 거는 뭐 자동차를 그 이후의 부품이라든지 겉에 꾸미는 것까지도 다 좀 제한을 많이 풀어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결국에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강국을 건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계속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쥔 말고도 중국의 AI 음성인식 대표 기업인 신비정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CEO도 이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AI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인지기능 기술 연구하는 뭐 산학 연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AI 기술을 각 산업별로 응용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지원을 또 강화해야 된다. 뭐 공공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플랫폼 사용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등등. 어쨌든 본인 기업의 특성에 맞는 그 산업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CEO들이 이제 이런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뭐 양회 전에도 주목해봐야 되는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이 좀 기술 자립이라든지 뭐 어쨌든 대형 신인프라를 위해서도 이런 과학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 궤를 같이 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회 전에 이제 개최가 된 건데요. 류호 부총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열일을 했다라는 거고요. 3월 2일에 베이징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 모아서 좌담회를 주재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주가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국이 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기업의 어려움, 뭐 이 어려움이라는 건 미국의 제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뭐 미국이랑 더 얘기를 하든, 뭐 이게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뭐 계속 여러 가지 방법 루트를 이제 모색을 하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인재 도입,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끌어오겠다. 돈을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 우대를 통해서 뭐 기업의 인재를 이제 도입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방향이 맞아지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 그리고 그 외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중국이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보기술 응용 산업이라고 해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관련 IT 관련 기술을 전반적으로 다 발전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산업들이 좀 부각이 올해 특히나 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향후 5년간 남은 시진핑 남은 기간 동안 연임 5년간 좀 이런 산업들이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결론은 기술이 답이다. 중국에서 지금 기술에 대한 니즈 그리고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3월 이후에, 양회 이후에는 사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맞아요. 이미 양회 전에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챗 GPT 관련한 테마까지 좀 엮여지면서 좀 과하게 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는다면 전 저가 매수 타임으로 활용하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주, 중국의 기술 산업 관련, IT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결론은 이제 경제 지표를 보자라는 겁니다. 양회는 이제 지나가고 있고 아마 구체적인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지만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나오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선 남겨두고, 실제로 중국이 경제 지표가 이제 회복되는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타임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요 굵직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도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될 건데, 이것들에 따라서, 이 발표 수치에 따라서 좀 실망감이, 만약에 더 못하면 더 실망할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더 경기 부양이 나오겠지라는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경제 지표를 보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지켜볼 타임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주요 내용은 다음 주 보이차에서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서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